다음으로는 SAP가 제공하고 있는 물류 기능에 대해 한번 공부해 봅시다. 물류의 가장 첫 번째는 MM, 즉 Material Management입니다. 재무에 FI가 있다면 물류에는 MM이 있습니다. GL이 재무에서 가장 중요한 마스터라면 자재는 물류의 가장 중요한 마스터입니다. 물론 공급업체 마스터도 MM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재는 원재료, 반제품, 상품, 그리고 완제품이 있으며 서비스에도 자재 마스터를 부여하여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재 마스터가 있기만 한다면 구매 오더를 생성하여 공급업체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자재는 입출고와 재고 정보를 관리합니다. 재고는 수량과 단가가 있고 단가에는 계획값과 실제값이 있습니다. 재고의 가치는 부진 재고인 경우 그 가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자재는 여러 개의 물리적 창고나 아니면 장부상, 가상으로 나누어진 창고별로 입출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제품에 대해서는 BOM, 즉 Bill of Material이라는 마스터를 통해서 한 개의 완제품의 구성 요소를 관리하고 완제품에 대한 판매 예측에 따라 그 소요량이 예측되고 적정 재고에 못 미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 자동으로 발주를 하는 구매 오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앞전에 소개했던 MRP의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재에 대해 일정 시점의 재고량이 위치한 창고별로 레포트를 제공하여 담당자가 실물과 비교하는 업무를 돕습니다. SD는 Sales Distribution입니다. SD에서 제일 중요한 마스터는 고객입니다. S4 버전에서는 이를 BP, 즉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개념으로 한 곳에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다 상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가나다 상사에게 자동차를 팔면서 동시에 가나다 상사는 우리가 판매한 차에 대한 판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가나다 상사에게 자동차를 팔 때는 우리 회사의 고객이 되지만 가나다 상사가 자동차 판촉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 회사에게 제공을 할 때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SAP 시스템에서는 가나다 상사에게 BP번호 A0001을 부여하게 됩니다. 고객 정보를 입력할 때 주소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은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며 또한 중요한 정보는 가나다 상사가 우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얼마까지를 외상으로 줄 것인가 하는 정보입니다. 이를 크레딧 리밋이라고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판매 오더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를 언제 출고할 수 있는지 출고했는지를 관리하고 출고가 진행되면 월말에 월합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동일한 모델의 자동차라 할지라도 대리점의 판매 실적의 규모에 따라 출고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대리점이 알면 안 되는 영업비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일람표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사용자는 엄격히 제한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어하는 기능을 Authorization, 즉 권한이라고 하며 이 또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태스크인데 그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한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설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분히 재무적이고 관리적입니다. 솔직히 출하니 배송이니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이고 SAP가 아니더라도 어떤 패키지일지라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 회계학을 먼저 소개한 이유도 SAP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절대적으로 회계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며 SAP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고객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회계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PP, 즉 Production Plan입니다. 여기에서도 플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즉 SAP에서 플랜을 빼면 여느 ERP 패키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시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우선 공통적인 생산관리 기능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BOM은 앞서 설명을 하였고 라우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생산 공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각 서비스별로 액티비티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소요량을 입력하고 시간당 단가 또는 인력의 경우 임료를 입력하는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공정에 자재와 서비스를 투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완성된 완제품을 제품 창고에 입고하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MES, 즉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통칭하고 산업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전문 패키지가 널리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는 SAP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포스 등을 SAP와 연동하는 압압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P의 주요 기능은 완제품의 표준 원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재의 목표 소요량이 있고 경비의 목표 액티비티가 있고 목표 단가가 정해지면 이를 실시간으로 완성된 제품을 격리 장부에 기록을 하고 월말에 실제 지급된 원자재의 값과 소요량 그리고 실제 투입된 액티비티의 수량 및 단가를 합하면 실제 완제품의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이를 계획값과 비교를 하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SAP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QM, 즉 퀄리티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는 입고되는 원자재가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공급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며 완성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품질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계학에서 말하는 식스시그마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시그마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표준 편차입니다. 시그마가 많을수록 재료에 수렴을 하게 되는데 불량률의 식스시그마는 그냥 불량률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QM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률을 제로로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최적의 비용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PM은 플랜트 메인테넌스입니다. 앞서 자전거 회계학 강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와 미래의 제조업이 추구하는 바는 설비 투자를 더욱 더하여서 제조 원가에서 인건비의 비중을 낮추는 것입니다. PM은 기능적으로 FI의 고정 자산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SAP가 그러하듯이 설비 부품의 수명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설비가 고장나기 전에 사전에 부품을 교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 즉 인더스트리 솔루션입니다. SAP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능을 담다 보니 특정 산업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능이 부족함을 느끼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솔루션에 특정 산업을 위한 솔루션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더 받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판매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IS-51, 즉 석유 산업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우선 IS-51에서는 자재 마스터의 구조가 다른 산업의 자재 마스터의 구조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자재 마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UOM, 즉 Unit of Measure로 자재의 수량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치, 즉 EA로 몇 개 하면서 자재의 수량을 세는 것이고 여기에 미터, 리터 등 수많은 UOM이 있는데 오일 산업에서는 원유든 정유든 1리터에 대해서 온도가 다를 경우 그 부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IS-51용 라이센스를 사게 되면 자재 마스터가 리터와 온도의 조합에 따라 표시됩니다. 즉 원유 1리터가 0도일 때, 20도일 때, 40도일 때 등으로 나누어 표시가 됩니다. 오일 산업은 채굴하는 과정까지를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정제하여 주유소에 보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원유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업이고 이를 지상에서 널리 펼치기 때문에 다운인 것 같습니다. 다운스트림은 생산과 판매의 과정 자재가 온도에 따라 달리 계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리 어렵거나 생소할 것이 없는데 업스트림은 조금 다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SAP 재무 솔루션 중 하나인 JVA, 즉 Joint Venture Account를 알면 좋습니다. 미국 휴스턴 거리를 지나다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소와 같은 간판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들 중개소가 거래하는 대상은 토지나 건물이나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아니라 광구 소유권입니다. 즉, 채굴 단계까지 다다른 유전의 광구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 투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아니면 도식의 고도의 투자 대상입니다. 상상해보면 탐사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광구에 대해 몇천 평,
아니 몇만 평의 드릴링을 수십 개 아니면 수백 개 한 광구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인데, 만약 드라이아웃이라고 부르는 기름이 절대로 안 나온다고 판단된 경우와 시꺼먼 기름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경우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VA에서는 바다의 올드홈이라는 수십만 평의 광구의 지도를 마치 케이크를 자르게 자르듯이 금을 거놓고 각각의 조각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이때 올드홈은 PS 모듈의 프로젝트와 매핑이 되어 사용이 됩니다. 각각의 소광구는 WBS와 매핑이 됩니다. WBS상의 기능을 통하여 탐사, 시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보험 가입, 원유 채굴 등의 단계를 표시합니다. 또한 하나의 WBS에는 광구권자들의 지분율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광구 소유권자는 고객이면서 공급업체로 등록이 됩니다. 광구 소유권자는 광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채무자이기 때문에 고객이고, 한편으로는 광구에서 생산된 원유를 판매한 대금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공급업체가 됩니다. 광구 소유권자는 매월 빌링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광구 개발 비용을 납부해야 되고, 레베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개발 이익금을 지급받습니다. 보통 한 개의 광구가 100개 이상의 소광구로 쪼개져 있어서 한 광구의 소유권이 수천 명에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사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팅 컴퍼니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오퍼레이팅 컴퍼니가 여러 투자자들을 관리해주고 여기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수입 모델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으로 보면 증권거래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증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매월 배당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은 보다 신속하게 결산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것이니 SAP든 회계학이든 가히 미래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종합병원은 거의 다 SAP를 쓰고 요즘 잘 나가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기업도 SAP를 한참 구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ERP를 같이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SAP라는 목표는 정상에 올랐을 때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SAP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모두 정상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